예. 올라오시죠. 제가 준비할 테니까. 자, 우리 전한길 강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 도착해서 지금 배경음악에 아리랑 노래 나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먼저 반갑고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맨하탄에서 출발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1시간 20분이나 더 걸렸습니다. 맨하탄 벗어나는데도 1시간 넘게 걸렸으니까 많이 기다려주셔서 먼저 고맙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차가 왜 이리 밀리는가 했더니만 현재 유엔 총회 중에 있고 해서 그게 각국 지도자들도 오고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도 왔는데 이재명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 충돌 때문에 이렇게 차가 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차 사고보다 더 심한 만큼의 이재명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충돌이 있으니까 이렇게 차도 밀려서 못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들으면서 왔고 이재명의 연설도 들으면서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몇 개월 동안에 많은 전쟁을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거기에 반면에 이재명은 제가 듣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어떤 연설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 대한민국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바로 친위 쿠데타가 있었고 내란 세력들에 의해서 내란 세력들을 자신이 잘 해결했다, 잘 척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고 이재명은 이제 대국민들 사기를 치고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사기를 치더니만 그리고 지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 대해서도 또 사기를 치고 실패한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또 국내에 들어가서는 국민들한테도 또 사기를 치고 며칠 전에는 이틀 전에 이재명은 본인이 스스로 자폭을 했습니다.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있었는데 그렇게도 성공했다고 사인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잘했다고 사기를 쳤다가 이제 드러나니까 국민 여러분 3,500억 불을 미국에 주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 나면 IMF가 다시 올 것 같다 해서 이제서야 자폭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드러날 사기극을 대국민들을 대해서 그렇게 한미 정상회담 잘했다고 사기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도 본인이 임명한 특검을 나는 임명하지 않았다고 사기를 쳤죠. 그리고 오늘은 국제연합 유엔에 와서도 이제 또 사기를 친 겁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 앞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가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지난 8월 12일 날 워싱턴 DC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시켰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는 명목으로 그저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거짓으로 가짜로서 좌파 언론들과 연계해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은 내란입니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입니다. 국민의힘 정당은 내란 정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란 세력 척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란 수계를 없애야 됩니다. 이런 명목으로 6.3 대선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숙청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퍼지, 숙청을 시키고 권력을 찬탈했고 좌파 언론들이 거기에 놀아났고 많은 국민들이 북한 공산당처럼 북한 공산당이 인민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김정은 찬양과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그 북한 인민들이 전부 세뇌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김정은 찬양하게 되는 거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어도 대한민국 21세기 첨단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어느 역사적으로도 어느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걸 내란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비상계엄이 어떻게 내란입니까? 그 내란이라는 사람들은요, 이 중에서 와 계신 우리 미국 교포분 중에서도 그래도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가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 근거를 한 번만 가져보십시오. 아니 남들이 뭐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하던데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를 하대? 그러니까 내란 그건 맞는 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북한 공산당이 인민들을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 시켰듯이 대한민국의 지금 좌파 언론들이 90%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들이 전부 다 내란 비상계엄 내란이다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북한 인민들처럼 세뇌당해서 진짜인가 보다 해서 내란장 정당 김문수 찍으면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이재명 찍었고 그 속에서도 부정선거 의혹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문제 너무나 해결해야 될 게 많지만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결국은 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쳐서 정권을 찬탄하더니만 지금 오늘 국제연합 유엔에 와가지고는 이제 국제연합을 대상으로 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정권에 이재명이 살아온 날들도 아시다시피 대사기 검찰 사기 범죄자 아닙니까? 정권 4개 중에서 사기 범죄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 본인의 삶의 연장선에서 이 이재명은 바로 정치인이 되었어도 사기치고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런 표현했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러분 비상계엄을 왜 선포되었는지 우리가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올라가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한 달 전에 예산에 관한 걸 확정할 때 그때 600여조 700조 남짓 되는 그런 예산 책정할 때 대통령 특활비를 82억을 빵원 만들었습니다. 500억이 넘는 검찰 특활비를 빵원 만들었습니다. 경찰 특활비도 30억은 빵원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행정부 마비시킨 거 아닙니까? 29번의 탄핵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탄핵 속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감사원장 탄핵이 있었고 방통위원장 탄핵이 있었고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바로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째려본다고 탄핵시키고 그로 인해서 29번의 탄핵 우리 헌정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 당선부터 12월 3일 비상계엄 때까지 2년 반 동안에 178회 무려 178회에 걸쳐서 퇴진 주장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바로 민노총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 반국가 세력 북한의 지령문을 100여 차례 받았습니다. 그 민노총 간부가 법원에 확정 판결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는데 그 북한으로 받은 지령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그리고 당시 기억날 겁니다. 이태원 참사를 바로 촛불 세력과 연계해서 윤석열 정권을 혼란에 빠뜨리라. 뭐라고요? 윤석열 정권을 혼란에 빠뜨리라.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이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민노총 반국가단체 민노총에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8회에 걸친 바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고 그리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예산 삭감함으로 해서 이미 행정부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반국가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헌법에 77조에 나오는 데 근거에서 선포했고 그리고 국회 의결에 따라서 6시간 반 만에 해제했습니다.
헌법을 어긴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대한민국 좌파 언론들을 이용해서 북한 공산당처럼 선동하고 이렇게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온 대한민국에 지금도 유령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고 실체가 없는 내란, 있지도 않은 내란 하니까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여기 미국에 와 계시는 바로 우리 해외 교포분들이 더 객관적으로 잘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MBC, JTBC,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프레시안 같은 이런 좌파 언론들이 이재명 끈앞풀이되고 이재명 부역자가 되어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란이라니까 있지도 않은 유령이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고 현재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재명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걸 보다가 이 인간이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더니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사기치더니만 이제는 유엔 바로 국제연합에 와서도 전 국제적으로도 사기를 치는구나, 글로벌 사기꾼임을 스스로 자처하는구나, 어디까지 가는가. 진짜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현재 이재명 정권은 100일 됐지만은 어떻게 100일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한목에 망가뜨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6.25 이래로 한미동맹에 근거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한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 미군이 주둔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6.25 전쟁 때 왔던 16개국 유엔군을 철수하더라도 미군만은 지켜달라, 그 덕분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고 지난 70여 년간 6.25 전쟁 이래로 전쟁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번영한 대한민국, 바로 그 아프리카 가나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 필리핀으로부터 장충체육관 짓는데 우리가 필리핀이 구호자금 줘가지고 우리가 바로 장충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필리핀보다 더 가난했고 아프리카 가나만큼 가난했던 그 대한민국에 바로 이름도 알 수 없는 대한민국에 미군이 와서 도와준 덕분이고 지난 70여 년간 한미동맹 덕분에 전쟁 없는 나라, 안보가 튼튼하니까 그 기반에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렇게 만들었고 그 기반 속에서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안보, 그 속에서 기반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도에 수출 1억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뒤 1977년에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몇 배 늘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964년 바로 그 해가 제1회 수출의 날이 되는데 그때 수출 1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977년 13년 뒤에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몇 배 늘렸습니까? 수출을 100배나 늘린 분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수출 100억 불 100배 늘렸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단군 이래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통계 찾아보십시오. 2024년 12월 말 통계입니다. 바로 수출액이 6,800억 달러 6,800억 달러로서 1억 2천 인구의 일본,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인구가 되는 일본만큼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35년간 식민 지배했던 일본을 우리가 미국에서 발행하는 포린 팔리시 잡지에 의하면 바로 작년 일본의 전 세계 국력이 8위, 우리 대한민국이 몇인지 아십니까? 바로 6위까지 올랐습니다. 6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출액이 우리가 단군 이래로 가장 많았던 6,800달러 몇 년이었습니까? 2024년. 그때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에서도 수출액을 단군 이래로 가장 많이 달성하는 위대한 업적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기금 선포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5년 임기 채우고 연금 받아 먹고 편하게 살 건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니,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내비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되겠다, 부정선거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속에서 대한민국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자 바로 비상기금을 선포했던 것 아닙니까?
헌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시킬 때도 내란 혐의를 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된 뒤에 서울중앙지법의 지규현 판사가 주도하는 바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무엇을 했는지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미친 잭 스미스, 미치광이 잭 스미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혔던 특검의 검사 아닙니까? 그 검사가 한국에 갔느냐? 조은석 특검을 가리킵니다.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재명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을 만들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멀쩡히 재판 잘 받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구속을 시킵니다. 왜 내란 특검을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멀쩡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과 다릅니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재판을 통보 못 받았다. 그리고 불출석 연기가 50회가 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바로 내란 혐의 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전한길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급판했습니다. 대통령, 미국한테 좀 도와달라 하지 왜 그랬습니까? 물으니까, 아니 두고 보세요 전쌤, 비상계엄 자기가 선포했지만 내가 법 전문가 아닙니까? 무죄가 될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굴하거나 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나 공정하고 너무 사람이 착합니다. 너무 선하고도 하다 보니까 바로 그분은 검사 생활 평생 했지만 돈이 별로 없습니다. 권력을 장악했지만 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하면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미국의 엄청난 혜택이 있도록 만들어주고도 전혀 그에 대해서 내가 이 사리 사욕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비굴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두고 보시라고. 당연히 법적으로도 무죄가 된다고요. 여러분,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무죄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는지 아십니까? 바로 변호사인 이재명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은 지금까지 대국민 사기를 쳤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해서 정권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숙청시키고 장악했는데, 본인이 내란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윤석열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잘 받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내란 특검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지난 여름에 구속시켰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 여름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그 40도가 되는 무더위 속에서 독방에서 에어컨도 없는 무더위에서 죽어라 저주를 부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란 특검을 만들어서 또 수사했는데 새로운 증거가 없습니다. 나올 리가 없습니다. 왜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또 큰일 난 게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왜요? 윤석열을 죽여야만이 본인이 정당화되는데, 윤석열이 여전히 내란이 무죄가 되어서 풀려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직접 내가 윤석열을 죽여버리겠다 해서 지금 무슨 재판특별부? 내란 특별재판부를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재판을 직접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법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렇게 해서 사형을 선고한다면은 그 법에 따르면은 바로 사면도 안 되고 감형도 안 되도록 법조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윤석열을 죽여야만이 이재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멀쩡히 형사재판 받고 있는데 무죄될 것 같으니까 내란 특검을 만들었습니다. 구속시켰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심지어 오산공군기지까지 털고 북한에다가 드론 보낸 걸 외환죄로 엮으려고 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재판을 직접 뭐 하겠다고요? 직접 이제 재판해가지고 내란 혐의를 해서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제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전한길은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제 삶의 신조입니다. 전한길이가 왜 아스팔트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스팔트 나온 게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저를 반대하는 분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알았습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대통령의 고유한 통주권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다가 내란이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뻔히 드러난 거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 속아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해서 저도 언젠가 죽음 앞에 갔을 때 스스로 제 삶을 돌아보면 그때 내가 목소리 낼 수 있었지 않냐고.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제2의 히틀러가 되고 제2의 나치주의가 출현할 것처럼 총통체제가 되어서 평생 권력 잡고 그리고 경제는 망가지고 한미동맹 깨어지고 뻔히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 그런 미래가 다가올 것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8개월 전에 내가 비록 내 제자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대한민국은 망가지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라도 들고 나가서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이곳 바로 뉴욕까지 왔어도 우리 교포분들께 목소리 외쳐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환기를 외치지 말아주시고 제발 윤석열 대통령 외쳐주십시오. 3번 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과연 전환기를 더 심한 거 아니냐? 그래도 국민들에서 뽑아낸 부정선거가 있든 말든지 그걸 조사해봐야 되지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무려 178회에 걸쳐서 2년 반 동안 계산해 보십시오. 2년 반 동안 178회에 걸쳐서 민노총과 촛불 세력과 정교조가 합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는데 말이 됩니까? 누가 내란 세력입니까? 예산 삭감하고 탄핵 29번에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저의 주장에 반박하는 좌파분들이나 있으면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저하고 같이 토론합시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저는 바로 지난주에 고인이 되신 찰리 커커, 이분이 제 삶의 롤모델입니다. 바로 위아 찰리 커커, 우리가 곧 찰리 커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찰리 커커가 부르시는 게 무엇입니까? 각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좌파도 들어와라, 우파도 들어와라, 토론하자, 나를 설득시켜봐라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전환길과 뜻이 다른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전환길을 설득시켜 보십시오. 제 말에 거짓 하나라도 있으면 저에게 어떤 비난을 해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우리 100일 동안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나? 첫 번째가 뭐가 망가졌습니까? 바로 안보 그리고 외교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100일 만에 한미동맹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이재명이 뭘 선보였는지 보셨습니까? 뉴스 보셨습니까? 이재명은 바로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전시작전권,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했습니다. 전작권, 우리 평상시 작전권은 우리나라가 가지지만 전쟁 나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미군의 지휘를 받는 것이 이것이 더 낫다라고 전제하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6.25 전쟁 중에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것을 이재명은 굴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굴종입니까? 한미 간의 동맹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 공부 좀 하십시오. 자주 국방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입니다. 제가 역사 강사 아닙니까? 동아시아든 유럽이든 간에 전 세계 역사적으로 어떤 강한 나라도 자주 국방하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천조국인 미국도 자주 국방합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바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군사적으로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유럽을 지키는 나토,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통해서 협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국방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어떤 강력한 나라도 모두가 자주국방이라는 나라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주국방은 바로 자기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가정에서는 자주적인 게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들도 보면 삼성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과 협력하지 않습니까? 안보 외교에 관해서는 자주국방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리석고 무식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지난 70년간 전쟁이 없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세계에서 서양 나라 중에 첫 번째 수교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1882년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었고, 그때 국배 유학생으로 6.1준을 보냈습니다. 6.1준이 돌아와서 썼는 게 서유견문을 씁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서 자기가 살펴보니까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지만 민주주의와 자유를 신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미국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겠다. 미국의 법과 이런 질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그 성각자 6.1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만 우리를 아는 분 많겠지만, 이승만 역시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책을 쓰고 거기에서 미국식 민주주의,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로부터 그 전에 이미 전수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미국이 우리나라 영토적으로 점령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의 영토 점령에 야욕이 없는 유일한 강대국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주변에는 러시아, 구소련, 중국, CCP, 중국 공산당, 그리고 일본, 이 나라들은 우리 역사적으로 이미 영토를 뺏긴 적이 있고 전쟁을 쳐본 나라들 아닙니까? 그 나라들을 견제하려고 세계에서 더 센 나라 미군이 주둔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난 70여 년간 그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옆에 있는 바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가서 그분들을 보면서 묵념했습니다. 거기에는 뺑 둘러가면서 참전했던 미군 병사 이름 쫙 나옵니다. 알다시피 6.25 전쟁 때 바로 우리나라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에 와서 공산당 맞고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했다고 바로 미군이 전사자, 포로, 실종자, 부상 합쳐서 14만 명이 넘는 이런 분들이 희생했었지 않습니까? 혈맹관계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도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영토 침략 야욕이 없는 너무나 민주적인 나라고, 이런 미군을 주둔시키는 게 이미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 검증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재명이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자주국방 이름으로 전자권을 환수하겠다는 건데, 전자권 환수하게 되면 결국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브런슨 포스다입니다. 포스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바로 한미연합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전자권 환수하겠다, 5년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이틀 전에 발표하자마자 브런슨 사령관이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NO!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로 이야기 지적했던 겁니다. 미국은 그걸 반대한다 아닙니까? 누굴 위해서인지 압니까? 미국의 이익과 우리나라 이익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바로 CCP, 중국 공산당 막아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시작전은 환수되면 우리나라 안규백이 지금 국방부 장관인데 방위병 출신입니다. 저도 육군 병장 출신이지만 방위병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강력한 동아시아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바로 그 미군을 지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면 과연 대한민국 군사력도 훨씬 덜 떨어진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미군 철수를 하고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브런슨 사령관이 바로 다음날 이것은 안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멀쩡히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나라가 안보가 70여 년간 안보가 보장되고 전쟁 없는 나라 된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왜 미군을 철수하라고 주장하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재명은 미군 물러가고 나면 누가 오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쳐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북한의 핵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안보 위기를 가져오는 이재명 정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전쟁 없는 나라, 이걸 위해서 반드시 이재명 정권은
빨리 끌어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가 결국은 외교로 이어지고 외교가 곧 경제로 이어집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8월 25일 날 지난 8월 25일 날 바로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다 봤습니다. 전직 윤석열 대통령은 실무회담이든 공식적인 실무회담이든 또는 국빈회담이든 간에 최고의 대접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다 받지 않습니까? 패싱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나갈 때 안녕히 가십시오. 기본 예의입니다.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도 검색해 보십시오. 상대국에 미국에 방문하러 갔는데 미국 대통령이 배웅도 하지 않고 잘 가라, 이런 대통령 대접한 나라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미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제가 이미 미국 와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관료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칼라 샌더스도 만났고 미 국무부의 어떤 분도 또 만났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분은 더 많습니다. 지금 저는 들었습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정권 아웃이라고 했습니다. 아웃입니다. 다만 그 아웃이라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해야 되고 중국을 견제하면서 어떻게 이재명을 아웃시킬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만약 바이든 정부였으면 미국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이든 정부에다가 그리고 카멜라가 아마 당선됐다면 제가 미국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보수주의가 권력 잡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초에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 직전에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찍혔습니다. 친중 좌파 정권 아닙니까? 이재명 밑에서 내각에 들어간 명단 보십시오. 김민석 국무총리 85년 미 문화원 점거했던 배후 조종자입니다. 반미주의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극좌파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1989년 미 대사관저 그레그 대사관저에 쇠빵망이 들고 그리고 화염병 들고 담 넘어서 현관문 부수고 대사관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불 지르려고 했던 놈이 바로 정청래 아닙니까? 지금도 정청래는 미국 못 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재명도 바로 경기도지사 성남지사 시절에 바로 사드 배치 반대했고 그리고 미군을 점령군이라 해서 반미주의자였다는 것을 이미 다 알려진 것입니다. 국무총리도 반미주의자 김민석, 그리고 민주당 대표도 반미주의자 테러리스트 정청래 아닙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억하십니까? 리얼리 어드마이어, 지난 4월 달에 리얼리 어드마이어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진실로 나는 존경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미 본인이 올렸던 한미 정상회담 3시간 앞도 올렸던 SNS를 통해 퍼졌지 않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은 현재 퍼지 숙청상 오화 레볼루션 혁명 상황이다. 좌파 정권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거기다가 바로 한국하고는 도저히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 대해서 모든 실체를 다 캐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트럼프는 현재 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을 지금도 추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존중합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이 너무 좋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좋지 않냐라는 좋고 싫고에 대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역사 강사로서 팩터, 영어로 FACT, 실체, 진실에 대한 것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미 정상회담 결국은 배웅도 받지 못하고 쫓겨오듯이 왔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좌파 언론들
이재명이 딸랑이 이재명 부역자가 되어 있는 MBC, JTBC,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그 만약의 언론사들이 이 방송 보다가 전환기를 고발하십시오. 전환기를 거짓말하거들라 거짓 선동한다고 고발하시라고요. 거꾸로 그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거짓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환기를 보고 늘 극우라고 합니다. 그들은 제가 무슨 극우입니까? 미국 사회에 와서 제가 폭력을 조장합니까? 폭력 선동을 하십니까? 저는 언제나 평화와 화합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 법치 공정 상식 이런 보수주의 가치를 존중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언론들은 전환기를 극우라고 하고 국민들에게 내란 있지도 않은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언론, 그 언론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지금 망하게 만들어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미 정상회담 잘했다고 서명할 필요도 없이 성공적이었다고 바로 대통령실의 대변인 강유정이 이야기했지만 불과 한 달을 넘기지 않았어 다 들통이 났습니다. 사기증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3,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86조를 주기로 약속하고 왔답니다. 그리고 미 상무장관 러터닉 상무장관이 야 너희들 3,500불 현금 주기로 돼 있지 않냐? 몰라 나 몰라라 이래버렸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시의 길이 뭡니까? 비즈니스든 국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신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약속해놓고 대면에서 또 거짓말했다는 거 알려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통화수화부 통해서 그거 3,500달러를 한국 돈으로 갖다 주고 달러 주면 안 되겠나 했지만 미국에서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은 지금 이제 와서 뭔지 압니까?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상대로 싸우겠다 전면전을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이대로 사인하면 우리는 제2의 IMF 온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와 싸우겠다는 뜻으로 바로 그 다음에 발표된 게 뭡니까? 전작권 환수하겠다. 미군 철수하라. 갈 때면 가라 그랬고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현재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도 핵개발 때문에 미국과 유엔의 제재 위반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외교부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란이 지금 제재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나서서 이란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유엔 안보리에다가 결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란 제재 위반에 이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결과는 이란과 우리나라와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만 이란 제재해달라고 그랬고 반면에 서방 자유우방국 미국과 프랑스, 영국 어떤 나라도 이란 제재를 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란 편을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면에 가서 트럼프와 싸우겠다는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지요. 최근에 우리 끔찍한 사건 기억하시지요? 저 남쪽 조지아주에 바로 LG와 현대자동차 직원 300여 명이 5개 바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억류를 당했는 거, 쇠사슬 묶인 거 그 전 국민들이 걱정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그렇게 억류되게 되자 민노총,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단체 민노총에서는 성조기를 찍고 미군 물러가라고 광화문 앞에 미 대선 앞에 가서 반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미국 날짜로 9월 4일이었습니다. 한국 날짜로 9월 5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5개 수사기관을 통해서 IC를 비롯해서 FBI까지 동원해가면서 한국 근로자들 300여 명을 쇠사슬까지 묶어가면서 억류시킬 수 있을까? 장갑차도 동원됐습니다. 그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월 3일 아닙니까? 조금만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지난 8월 25일 미국 영어식 표현으로 플랫더리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아첨했습니다. 한미동맹 튼튼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 사기극이
또 드러난 것이 불과 일주일을 지나지 않은 사기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일주일은 지났지요. 무슨 날입니까? 바로 9월 3일 날 한미 정상회담 8월 25일하고 9월 3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은 중국의 전성 기념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병식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갔느냐? 북한, 중국, 러시아,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반미 연대 국가들이 모여 있구나. 뭐라고요? 반미 연대하는 나라들이 모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갔는지 아십니까? 반미 연대가 모여 있는데 우리나라 서열 2위 바로 국회의장 우원식이가 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것은 무슨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까? 불과 열흘도 안 된 날에 8월 25일 날 한미 간의 동맹 튼튼하다 라고 아첨 들었던 이재명이가 열흘도 채 되지 않았어 미국 반대편에 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9월 3일이었고 그것을 본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겠지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9월 4일 날 조지아주에 우리나라 근로자 300여 명이 강제 연유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탓입니까? 이재명 탓입니까? 이제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재명은 불과 100일 만에 한미동맹 깨고 미국의 전면전 선포했습니다. 전작권 완수하겠다. 그래 내가 트럼프 앞에서 사기치든 말든 트럼프 네가 어쩔 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안보가 무너지고 그리고 외교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 바로 한미상호박이조약 결과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전쟁 없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일으켰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의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 국력이 6위에 올랐고 일본만큼 수출액을 달성하고 역대급으로 잘 나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BTS의 나라, 블랙핑크의 나라, 제니의 나라, 전 세계적으로 K컬처, K푸드 어딜 가도 떳떳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미국 와보니까 현대자동차 너무 많습니다. 기아자동차 정말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독일 3사, BMW, 벤처, 아우디 3개 합친 것보다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판매량이 미국에서 더 많다고 합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정주영 회장이 만들었던 현대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만들었던 삼성 그 기치를 이어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삼성, 현대, LG, SK 그리고 바로 포스코, 롯데, 한화 이런 기업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단군 이래로 가장 많은 6,8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지하자원 안 없지만 이렇게 먹고 살고 수 있는 좋은 나라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업화를 성공해서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영국이 200년 걸린 민주화를 우리는 4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도 80년대 70년대 맞다 전환길이 말대로 나도 그때 독재에 맞섰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자부심 가진 분 계실 겁니다. 저도 80년대 대학교 가서 조금 남 따라다니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게 독재 반대한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하자 민주주의 하자고 했고 아마도 이 연설 듣는 분 중에서 맞다 나도 전환길처럼 민주화를 주장했었지 않냐.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영국이 200년인데 우리는 40년 만에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해서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그 민주주의를 저 위에 올려놓고 이재명이 향하는 것을 저 위에 올려서 달아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주장했던 민주주의를 이재명이 발전시키고 있는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지난달에 대한민국에서는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침례교회 극동방송 바로 김장한 목사님께서 압수를 당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압수수색을 당했고, 부산 세계로교회 파주 참존교회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손현범 목사님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벌금 100만 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혐의인데 구속이 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이 중에 기독교인 중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7, 80년대 민주화운동할 때 명동 성당에 숨기도 했지만 경찰력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정치와 분리돼야 되고, 종교는 신성하기 때문에 신성지어로서 나름대로 존중해줬지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압수했다고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도 다 뺏어갔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당원 명부를 다 뺏어갔다 치면 미국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구속되고 교회가 압수했다는 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한민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습니다. 제2의 홍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한 뒤에 나온 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현재 대법관이 14명입니다. 30명으로 늘리려고 하다가 지금 26명으로 늘린다는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좌파 정권이 32명으로 늘렸던 거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왜 멀쩡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 늘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재명을 위한 그런 재판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에 미국 와서 게티스버그에 에이브람 링컨 그 전적지를 가서 연설문을 봤습니다. 그 유명한 연설문 알지 않습니까?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바로 미국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된다 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만든 연설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을 위한 독재로 가고 있는 상징이 바로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 그리고 지난 취임 100일 기념으로 대국민 기자회견 할 때 이런 말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더 위에 가야 됩니다. 언더 떨으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선출직이 누굽니까? 입법부의 국회의원이고 행정부의 대통령이고, 바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임명직, 바로 대법원 법원보다 사법부보다 위에 올라가야 된다. 언더 떨으면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했는 말입니다. 히틀러가 바로 입법부를 장악했고 행정부 장악하고 난 뒤에 세 가지를 합니다. 바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킵니다. 종교 탄압을 합니다. 언론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정적을 제거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검 만들고 내란 특별재판 만든 거 아닙니까? 종교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이게 여러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중학교 때 배웠던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는 어느 것이 위에 가서도 안 됩니다. 서로 간에 민주주의의 근본 삼권 분립에 따라서 바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받는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출직이 위에 가야 된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부터 2024년 4.10 총선 때 185석을 차지한 민주당,
입법 부장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29번의 탄핵과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통해서 행정부를 무너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숙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란을 선동해서 이재명이 결국은 행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은 게 뭡니까? 사법부마저도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두고 보십시오. 바로 독일에 본회프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히틀러 총통 체제가 되고 조만간 종교 탄압이 있을 것이다, 교회가 불살라질 것이다 했는데 그때 많은 동료 목사들은 비웃었습니다. 설마 그렇겠느냐 라고 했지만 그 뒤로 히틀러는 650만 명 유대인 학살하고 모든 종교를 말살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종교 탄압, 사법부 무력화, 정적 제거, 언론 통제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전한길이가 왜 미국에 와서 마이크 잡고 외치겠습니까? 여기 많이 덥네요. 오늘 뉴욕 맨하탄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이가 바로 유엔 총회 연설하는 때문에 교통차가 완전히 밀려가지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도 꼼짝 못하고 30분인가 아니라 지각했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왔는 만큼 저는 여기에 행사를 소개해 준 분께서 사람 많이 모으기 힘들다, 너무 빠르다, 그리고 평일 낮이다, 직장 다니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몇 명 모이든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체 강사료 같은 안 받습니다. 여기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바로 제가 세이브 코리아 집회할 때는 몇십만 명이 모인 자리나 지금처럼 몇십 명이나 몇백 명 모인 자리나 저는 언제나 여러분께서 전환길 온다고 모여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모든 사랑을, 모든 진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환길은 잊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도 인기 있고 하더라도 전환길이가 잘났거나 제가 뭐 주도한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내란념이 내라고 두머리하는 사람, 그런 그 소문을, 유령 소리를 듣고 다들 윤석열과 절연해라, 거리둬라, 내란 동조 세력 몰린다 하지만 여러분 1+1은 1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은 6이다, 7이다, 8이라고 하는 사람 수가 더 많더라도 1+1은 6이 될 수 있습니까? 7이 될 수 있습니까? 1+1은 아무리 세력이 약하더라도 진리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1+1은 2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제가 동정해 주자거나 억지로 지지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근거를 하나라도 가져와 봐달라고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에 나오는 고유권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저는 세상 이 뉴욕에 와서 교포분들께도 진짜를, 무엇이 진짜 알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서히 마무리 지어가겠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언급한 것이 이재명 정권 탄생한 지 불과 100일밖에 안 됐지만 70여 년간 지켜온 한미동맹이 깨어지고 전시작전을 완수한다는 명목이지만 미군 철수 주장하는 것이고, 외교가 깨어지고 바로 안보가 깨어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법부를 뭉개고 있고,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내란 특보 씌워서 내란 특검, 내란 특별재판 만들어서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자 합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죽여야만이 자기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결국은 바로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잘했다고 했지만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았어 자폭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실패한 외교였다고. 그것처럼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포분들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내란이란 뜻을 알지 않습니까? 안내자에다가 반란할 때 난자입니다. 내란은 역사적으로도 권력을 잡지 않은 사람이 국내에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군사 일으키는 거, 그게 내란 아닙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왜 내란입니까? 이렇게 쉬운 것도 북한 공산당처럼 그렇게 세뇌시키고 언론이 선동해버리면 이 우리 똑똑한 5천만 국민들까지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다 버리더라도 마지막 한 사람이 남으면 그 한 사람이 전환길이가 될 것입니다. 안보 무너졌지요. 안보 무너지면 먹고 사는 문제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보십시오. 거기에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폭탄 떨어지고 드론 떨어지고 미사일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권을 빨리 끌어내려서 다시 한미동맹 튼튼하게 하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었더라면 지금처럼 조지아주 우리 근로자들이 그렇게 당하겠습니까? 서로 신뢰가 있다면 미리 통보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3,500억 달러 내놔라고 하겠습니까? 3,500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486조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미화 달러가 바로 4,200억 달러 있습니다. 4,200억 달러의 80%에 해당되는 3,500억 달러를 내놔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 교수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재명한테 맡겨놓으면 이재명은 중국 쪽으로 돈이 자본이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던, 미국이 가지고 있던, 미국이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 중국으로 자본 유입을 막아야 되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가져와라, 이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재명한테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떠맡기로 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숨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안보도 이것처럼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있고 사법부가 붕괴되고 종교 탄압당하고 언론 통제당하고 전환길도 지금 고발이 6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제가 55년 동안 법 없이 살아왔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26년 강의했었고, 그런 전환길이 지금 고발이 6개나 당했는데 이게 정치 보복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는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반대하는 세력은 다 잡아들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지않아서 이재명은 히틀러처럼 해가게 될 겁니다. 제가 예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요, 문재인하고 다릅니다. 좌파 정권 문재인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실을 말려버리고 중국 태양광을 가져왔고, 지금 호남 지역의 태양광은 40% 이상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갈라치기 했고 좌파 정권이었지만 5년 만에 물러났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 속에서 당선되고 정권 교체되면서 5년 만에 문재인은 끝났지만 이재명은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이재명은 5년 내에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재명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과 사범 빼고도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2개 혐의입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 속에는 북한에다가 유엔 제재 위반, 미국의 독자적 제재 위반인 받고 있는 북한에다가 돈 100억을 갖다 줬습니다.
경기도지사 할 때 부지사였던 이화영을 시켜서 쌍방울 기업을 통해 대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외환죄입니다. 간첩 아닙니까? 그래서 대북 송금 재판받고 있는데 바로 이화영 부지사가 7년 8개월 선고받아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몰래 돈 100억을 북한에 갖다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지사가 7년 8개월이면 도지사는 아마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대법관에서 바로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뭐를 선고했습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켰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3심 최고급 심급 확정입니다. 유죄 취지. 따라서 이재명은 5월 1일 날 그렇게 파기환송되면서 고등법원에서 5월 17일 정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빨리 판결해야 되는데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연기하자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자마자 재판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이 재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재명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대통령직 그만두면 중단된 재판이 재개되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재명이라면 대통령이 물러나겠습니까? 5년 뒤에 물러날까요?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좌파 중에서 아까 그 저울 위에 달아보라 그랬죠? 좌파 여러분이 만약 민주화를 주장했던 사람이라면 이재명이 과연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민주화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양심의 저울에다가 이재명을 올려놓고 한번 달아보십시오. 과연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지, 우리 당신들이 부르짖었던 민주주의가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절대로 5년 뒤에 안 물러날 것입니다. 왜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자신이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평생 통치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할 것입니다. 히틀러처럼 똑같이 할 겁니다. 히틀러도 국민들이 뽑았던 선출직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미국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이것은 경찰이 하지 말라고 충고했으니까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이크 없이는 합법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재명은 그래서 절대 5년하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절대 정부에 안 물러나고, 두 번째 본인이 안 물러나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개헌할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을 5개 재판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나가라 그러고 내란특별 재판부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현재 노란 봉투법 만들어서 지금 기업가들이 다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뉴스 봤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상공회의 소장이 노란 봉투법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바로 EU 상공회의 소장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경영인 대표 송정식 회장님도 노란봉투법 1년만이라도 연장해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노란봉투법을 해서 우리나라 와 있는 한국 GM 제너럴 모터사도 내년에 한국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기업들도 철수하려고 하고, 이러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결국은 경제도 망가지고, 결국은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안보도 무너지고, 외교도 파탄났어. 결국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룩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 비교와 계시는 우리 교포분들이 그렇게 대한민국 잘 되길 바랐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게 미국 와서 호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97년도 IMF 외환위기 때 저는 그때 학원 강사하고 있을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달러가 없어가지고 IMF 외환위기 닥쳤을 때 700만 해외 교포분들께서 그 삼진도 모으고 달러 보내줘가지고 IMF 극복했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는 MBC, JTBC, 오마이뉴스 그리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프레시안 좌파 언론들이 선동해서 있지도 않은 내란 뜻을 씌우고 전 국민들을 마취시키고 가스라이팅시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해외에 와 있는 700만 교포분들께서 대한민국에 거꾸로 목소리 내주시고 제가 돈을 모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SNS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이 진실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거꾸로 알려서 이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계신 이 미국 땅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목소리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고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도 결국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부모 세대부터 물려받은 대한민국은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손녀 세대들에게도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전 세계 동포분들께 같이 목소리 내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을 같이 살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요, 전환길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내 그대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테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네팔이 그랬던 것처럼 친중 좌파 정권 이재명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또는 불법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 경찰이 아이컨 대회라 해서 미국에서도 바로 법치가 중시되는 것처럼 저는 법치와 공정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2030 청년 여러분, 좌파가 멋지고 진보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환길이 무너질 건데 질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있는 자들 것 뺏어서 같이 나누어서 똑같이 살자. 듣기는 좋지만 마르크스가 1848년 바로 공산당 선언하고 자본론 낸 뒤에 레닌에서 소련이 공산화됐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하지만 그 소련 공산주의를 70여 년 만에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듣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있는 자 뺏어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뭉쳐라, 자본가 타도하자, 지주 타도하자 했지만 그 결과 그 공산주의 듣기를 달콤했지만 그 공산주의 중에 선진국된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이미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네오막 시점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좌파라면 들어보시고 보수주의라면 들어보시고 전환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크리스찬 중에서 본인이 아이머 크리스찬이라 하는 중에서 나는 진보다 좌파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르크스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는 국민의 아편이다 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에 종교 있는 나라 있습니까? 소련도 없었고 시진핑 치아 중국도 지금 종교의 자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 붙었습니다. 북한도 지난 80여 년간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 크리스찬이 계시다면, 제가 크리스찬인데 나는 진보 좌파 추종한다 하면 바로 아까 마르크스가 있는 말을 되새기십시오. 종교는
국민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아편이라고 말하는 막시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막시즘을 따랐던 전 세계 나라 다 가난하게 되고 소련도 붕괴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반면에 비록 빈부 격차는 좀 있지만은 자유민주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 그리고 가정이라는 가치와 생명이라는 가치와 신앙이라는 가치와 자유라는 가치가 더 좋다. 법치 공정 상식이 좋다.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그게 바로 막시즘 정반대편에 있는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 중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말고도 3대 제퍼슨 건국의 아버지, 그리고 대통령은 못됐지만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분은 굉장히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게티스버그의 전설 에이브람 링컨 16대 대통령도 존경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링컨이 부르셨던 바로 by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처럼 그만큼 존경받는 분이 81년도 미국의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됐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억하십니까?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부르짖은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겁니다. 바로 무슨 가치입니까? 바로 자유, 신앙의 자유, 가정의 자유, 가정의 존중, 생명의 가치 존중, 자유민주주의, 강세 정책을 통한 기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장경제체제, 법치, 공정, 상식, 이게 바로 보수주의 가치관이고, 이것을 통해서 구소련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게 했던 분이 바로 그만큼 존경받는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좌파가 좋다, 진보가 좋다라고 하는 청년 여러분, 미국 동포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좌파 막시즘은 지금도 네오 막시즘이 부활되고 있지만 끝은 분명합니다. 평등,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평등시장 된다 했지만 구소련을 보십시오. 북한 공산당을 보십시오. 특정 공산주의 지도층만 잘 먹고 잘 살고 대다수 노동자들이 잘 삽니까? 아니요. 그건 헛상입니다. 신기루입니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반면에 아까 제가 부르짖었던 물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 그리고 가정의 존중, 생명, 그리고 자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 그리고 복지, 선별적 복지, 법치, 공정, 상식이라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멋있는지 아십니까? 마르크스는 잠시 그 이론이 혹하고 등장했지만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100년 못 넘기고 망했지만 금방 제가 부르짖었던 바로 이런 가치들은 우리 인류가 수천 년간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검증된 가치, 그것을 5가지로 보편적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보편적 가치를 따르자는 게 바로 무슨 주의라고요?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진보 좌파를 추종할 것인지, 반면에 바로 나는 보수 우파를 선택하실 것인지, 금방 천안길이가 이야기한 것을 저울 위에 달아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싫어, 윤석열 싫어, 나는 카멜라가 좋아, 나는 이재명이 좋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존중합니다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다면은 좌파, 바로 네오막시즘 이것을 물려주고 싶은지, 아니면 로널드 레이건이 부르짖었던 그 보수주의,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게 바로 전환길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걸 여러분들이 따를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환길과 제 가족들은, 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개인적으로 저는 따를 것이고, 그리고 보수주의 가치를 따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고, 목소리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4개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싸움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 전쟁입니다. 싸움인데, 첫째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싸우면 누가 이겼습니까?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력과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세력이 싸우면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반드시 이겨야 되어 있습니다. 필승.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있는 나라에 내란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찾아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했는데 내란입니까? 두 번째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도 미국도 사전투표, 우편투표제도 전산화해서 전산작업으로 투개표하는 거 부정선거옥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한다는 게 49%, 신뢰한다는 게 46%밖에 안 나와요. 50% 이상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아요. 부정선거 때문에 국론부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정선거 있든 말든 내비두고 덮고 가자는 A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선거 척결하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깨보자, 개선하자는 세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부정선거를 덮고 가자, 부정선거 모르겠다는 사람과 부정선거 척결하자는 주장이 있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척결하자가 이깁니다. 척결하자는 쪽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필승. 왜냐하면 바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과 부정선거 있든 말든 덮고 가자는 것은 거짓이고, 부정선거를 척결하자는 것과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진실, 빛을 진실. 이길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폭력을 싫어하는 전환길, 네팔처럼 폭력 선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화롭게 찰리 크크가 했던 것처럼 나를 설득해봐라. 좌파들도 와라, 우파들도 와라. 누가 더 옳은지 우리가 옳은 대로 합의하고 토론하자. 이런 전환길을 대한민국 좌파 언론들은 전환길을 거구라고 합니다. 거구. 거구라는 것은 미국의 KKK처럼 바로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하고 폭력선동하는 게 거구 아니겠습니까? 600만 명 유대인 학살하는 히틀러 나치주의가 거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반면에 전환길은 절대 폭력을 싫어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누구나 소중하다 생각하고, 아멘. 바로 제가 소중한 만큼 좌파도 우파든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틀 전 찰리 커크의 미망인께서 바로 추모식에서 당신의 남편 찰리 커크를 암살했던 그 범죄자에 대해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용서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좌파 테러리스트는 비겁하게 총으로서 암살했지만 찰리 커크처럼, 찰리 커크의 그 부인처럼 바로 자기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용서하겠다. 용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전환길 역시 보수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찰리 크크 사상을 계승하고자 하며 이런 전환길에게 극우라는 세력이 있고 전환길은 극우가 아니라 바로 통합과 화합과 건전한 보수주의를 주장한다는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로 전환길이 극우라고 하는 것은 좌파 언론의 선동일 뿐이고 거짓 아닙니까? 회수해서 잘 되나요? 전환길 화이팅! 잘 먹었습니다. 화이팅! 네, 아무튼 세 가지 정도로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라져갈 가치, 이미 없어져 버린 막시즘 따르지 마시고 인류 문명에서 검증된 가치, 생명, 가정, 신앙 이런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이런 보수주의를 보수주의가 승리하도록 하시고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이런 보수주의 가치를 물려줘서 이 미국 땅도 우리 대한민국 땅도 모두가 풍요로운 이런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반미 주장하고 친중, 반미주의, 민주주의 붕괴, 경제 붕괴, 외교 참사 이 모든 것의 총책인 바로 이재명 정권은 그래서 저는 빨리 끌어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벌써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낮에 바쁜 시간에 평일인데 시간 내주시고 부족한 전환길이 이 연설 들어준다고 바로 나와주신 우리 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작은아마 벗음이 되고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더 빛나기를 소망하고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97년 IMF 외환위기 때 교포분들께서 달러 3조 모아서 대한민국 살려내려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지금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진실이 대한민국 땅에 알려질 수 있도록 부디 많이 SNS든 어디든 목소리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조심하세요. 자, 우리 저 수고하신 전환길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요 앞으로 쭉 서셔서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전환길 강사를 통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다짐케 하시는 귀한 말씀 주시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바쁜 가운데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저 공산주의 좌파로부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환길 강사님 더욱더 강건하여서 이러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걸 감사드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영원토록 지켜지기를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전환길 강사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고요.